노후 대비를 20대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현실적으로 지금 60대, 70대인 분들이 20대에 그 생각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고, 결국 우리는 생존해야 되잖아요. 60, 70대 분들이 꼭 요걸 좀 파악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당연히 큰 변화죠. 예, 어마어마한 변화가 맞고요. 처음에 이제 많은 분들이 좀 걱정한 게 AI가 나를 대체하면 어떡하지 막 그런 걱정했는데, 물론 미국의 빅테크들이 인간과 똑같은 지능을 가진 AGI라고 하더라고요. 거기에 도달하기 위해서 투자를 많이 하고 있지만 그건 좀 쉽지 않고, 당장은 지금 AI는 뭐냐면은 인턴이에요. 인턴. 여러분을 옆에서 도와주는 겁니다. 뭐 예를 들면 클로드, 챗GPT, 제미나이, 이 구독료가 한 3만 원 정도 하죠. 이 세 개 합쳐봐야 10만 원밖에 안 되거든요. 10만 원 내고 내가 하는 업무를 도와주는 인턴. 여러분이 실제로 그 인턴을 쓴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가 될까요? 그리고 인턴은 잠도 자야 돼요. 잠도 자야 되고, 내가 부르고 싶다고 못 불러요. 퇴근도 시켜야 돼요. 근데 이 인턴은 24시간 내가 밤에 자다가 깨서 갑자기 궁금하면 그냥 질문하면 답해주고, 갑자기 밤에 생각나서 야, 이 그래프 좀 만들어봐. 그럼 그냥 언제든지 구말 없이 합니다. 이런 인턴을 월 비싸야 10만 원 이하에서 할 수 있는 거니까, 이걸 쓰면 저 역시도 생산성이 엄청 올라가요. 그러니까 저도 강연을 워낙 좀 많이 하는데, 옛날엔 자료도 제가 다 찾아보고 시간이 되게 많이 걸렸는데, 이런 리서치 같은 거, 그림 그려주고 그래프 그려주는 거, 이런 것들을 AI가 해주니까 정말 시간이 단축돼서 저도 그 시간에 더 제가 읽을 수 있는 거 더 읽고, 그러니까 여기 자료 만드는 데 쓸 시간에 그런 걸 더 읽을 수 있다는 게 훨씬 저한테는 도움이 많이 되죠. 요게 없으면 저도 이제 일을 못할 것 같아요. 옛날로 돌아가는 건 사실상 이제 힘들 것 같아요. 스마트폰 다 쓰시지만 옛날에 그냥 피처폰 썼거든요. 그냥 전화만 하고. 근데 지금 스마트폰 없이는 못 살잖아요. 똑같죠. AI를 써보신 분들은 과거로 돌아가기는 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큰 변화고, 근데 이게 저만의 변화가 아니라 전 세계인의 모든 변화가 될 거 아니에요. 그냥 이런 거죠. 전기차는 그냥 자동차 산업에만 속해 있잖아요. 모든 산업이 다 통용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AI는 한번 생각해보세요. 모든 산업에 다 들어가요. 안 들어가는 산업이 없습니다. 자동차에도 들어가고, 로봇에도 들어가고, 여기 노트북에도 들어가고, 방송국에도 침투할 거고, 안 침투하는 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변화인 거예요. 그러니까 인터넷이 왜 위대하냐면, 인터넷은 모든 산업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죠? 특정 산업만 해당되면 그건 그냥 거기서 끝나는 거죠. 그래서 AI, 요 반도체, 특히 AI를 하려면 반도체가 필요하니까 이거를 일시적 유행으로 봐서는 안 되고, 구조적인 좀 큰 변화로 인식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5년에서 10년 정도를 우리가 좀 바라본다면, 반도체가 이렇게 돈 버는 이유는 사실 미국의 빅테크들이 엄청나게 투자해서 그렇잖아요. 데이터 센터 짓고. 근데 그들이 자선 사업하는 거 아니잖아요. 여기에 목숨 걸고 투자하거든요. 왜냐하면 이들은 데이터 센터를 깔아서 세상을 지배하고 싶거든요. 구글, 아마존 다 독점 기업 아닙니까? 지금도 유튜브, 클라우드, 이런 성과를 내봤기 때문에 AI 시대가 열렸고, 여기서 1등 하면 얼마나 많은 돈을 벌지 그들도 모르겠죠. 근데 많은 돈을 벌 거라는 건 알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진심으로 이제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우리나라 반도체랑 더불어서 미국의 M7 투자는 괜찮다. M7은 다 검증돼 있죠. 그 중에 저도 어려운 게 누가 1등 할지 몰라요. 그래서 가장 무난한 투자는 S&P 500이죠. 예, 나스닥 100이나. 왜냐면 거기에 앞으로 오픈 AI도 들어올 거고, 엔트로픽도 들어올 겁니다. 그럼 그 기업들이 또 시총 올라가고, 그걸 지수가 반영하잖아요. 저는 M7이나 나스닥 100, S&P 500 이런 거를 우리나라 반도체 짝꿍으로 한번 이렇게 선택하셔서 투자를 중장기적으로 해보시면 좋겠고, 이게 저도 전력기기나 조선, 방산, 원전 이런 거 좋아하지만 노후자산으로 이 기업들을 투자하기가 좀 어려운 게요. 변동성이 너무 커요. 그리고 5년 후에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빅테크들이 투자 다 줄여버리면 수요가 줄 수도 있기 때문에 5년 정도 긴 흐름에서 노년층 분들이 투자를 하신다면 한국의 대표적인 반도체랑 더불어서 미국의 빅테크를 한번 투자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은행주 괜찮고요. 일단 배당도 많이 주고, 빅테크들의 투자의 원천 중에 하나가 지금 금융시장에서 자금 조달하죠. 빚내서 투자하죠. 그리고 얼마 전에 엔비디아는 데이터 센터 기업들한테 자금 지원하려고 블랙록이나 골드만삭스를 동원해서 자금 조달 시작했어요.
결국 은행이 하는 역할이 너무 커질 것 같아요. 자금이 많이 필요하니까. 근데 우리나라 은행은 또 과점화돼 있죠. 그들만의 리그고 독점이고요. 그리고 매년 안정적으로 돈 벌고 배당도 꾸준합니다. 주주원원도 잘해주니까 특히 시니어분들한테 되게 잘 어울리는 업종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안정적이라니까. 그래서 저는 반도체, 미국 빅테크, 은행 이 세 개 업종을 한번 잘 꾸려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번 요걸 좀 파악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국민연금은 대부분 있으시겠지만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예상 수령을 한번 조회를 해보세요. 노후 설계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연금 요게 이제 첫 번째고, 두 번째 퇴직연금 요것도 이제 한번 들어가셔서 성과 났는지도 확인해 보시고, 그 다음 세 번째는 이제 퇴직연금은 이제 직장에서 돈을 주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연금저축 IRP는 본인 의지대로 하는 거니까 여기에도 돈이 얼마 들어가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내가 은퇴 후에 얼마 정도 받을 수 있는지를 설계를 해보시면 좋겠고, 사실 이럴 때 AI 활용하시면 돼요. AI 그냥 넣으시면 돼요. 클로드나 GPT에 물어보시면 월 얼마 정도 받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도 알려주거든요.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계산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1순위는 내 연금이 지금 도대체 어떤 상태인지 이걸 먼저 점검하자. 이걸 말씀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이제 부채가 좀 어느 정도 있는지 점검해 봐야죠. 왜냐하면 대출이자가 나가야 되잖아요. 은퇴 후에 고정지출 중에 대출이자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 부채에 대한 부분도 한번 적어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매년 생활비 얼마 들어갈까 계산해서 내가 어느 쪽에 얼마만큼 투자를 해서 이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을지 여기에 대한 설계를 하시고, 이게 끝나야 그 다음에 뭐 내가 어떤 주식, 어떤 ETF를 살지. 사실 이 세상에 뭐 안전하면서 돈 많이 버는 건 없잖아요. 그건 있을 수 없지만 반도체, 그 다음에 미국 빅테크, 은행 업종 한 3개 정도. 요게 ETF도 다 있어요. 실제 뭐 개별 기업 안 하셔도 관련된 ETF들이 다 종류별로 있으니까 한번 고민을 좀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라. 진리인 말일 수도 있지만 사실 인간의 심리상 이게 정말 안 돼요. 싸면 팔고 싶고 비싸면 사고 싶어요. 참 이게 희한하죠. 그게 잘 안 됩니다. 통제가 안 되는데, 그래서 이걸 실제로 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이걸 하는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에요, 진짜. 그러니까 돈은 벌긴 하는데 정말 좀 인간의 본성에 역행하는 분이라 대단한 분들은 맞죠. 이것도 당연히 중요하죠. 뭐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라. 이런 것도 좀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리밸런싱이라고 그러죠. 자산 배분을 적절하게 좀 잘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내가 커버드콜을 잔뜩 샀어요. 난 현금 흐름이 아예 없어요. 이걸로 해요. 근데 갑자기 내가 어느 회사에 들어가게 됐어요. 또 직장을 얻게 됐어요. 그럼 커버드콜 대신에 차라리 개별 기업 사는 거에 나을 수도 있어요. 그만큼 현금을 확보했으니까. 그러니까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상황에 따라서 내가 지금은 맞는 이 자산이 1, 2년 후에 또 달라질 수가 있어요, 나한테. 그러니까 이제 많이 하라는 게 아니라 뭐 반년에 한 번, 1년에 한 번씩 내 상황을 다시 한번 꾸준히 점검해서 지금 이 자산대로 그대로 가져갈지, 내 상황이 이렇게 변했으니까, 나 현금으로 매월 생기니까 개별 기업을 좀 사자. 월배당 말고 그냥 성장할 수 있는 ETF로 바꿔볼까? 이런 게 리밸런싱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상황에 맞게 이렇게 리밸런싱을 1년에 2번이든 한 번이든 꼭 하자. 주기적으로 좀 자산 배분을 하는 게 60, 70대 분들이 꼭 해야 될 투자 습관 아닌가. 1년에 딱 한 번만 하면 됩니다. 많이 할 필요 없으니까. 근데 그 1년에 한 번 하기 전에 미리 고민은 좀 많이 하시고 리밸런싱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뉴스 같은 거 보면 노후 대비가 안 된 국가다, 무서운 얘기들 많이 들리죠. 물론 노후 준비를 젊을 때부터 하신 분도 계시고, 근데 많은 분들이 아마 대비가 쉽게 안 되셨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먹고 살기도 바쁘고, 또 나이가 들면 이제 자식도 있지만 또 부모님 봉양도 해야 되고, 참 여러 이제 문제들 때문에 쉽지 않은 상황이고, 사실 저 역시도 장모님이 좀 예전에 많이 아프셔가지고 봉양하는 것 때문에 굉장히 좀 돈이 많이 들어간 경우가 있었어요. 근데 그런 일들은 뭐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아마 겪는 일이죠. 연세가 있는 이제 부모님을 모신다는 건 당연한 거지만 사실 현실적으로 돈이 많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정작 스스로 노후 대비하기가 되게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젊었을 때부터 노후 대비를 해야 돼요.
노후 대비를 20대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현실적으로 지금 60대, 70대인 분들이 20대에 그 생각하기는 쉽진 않죠. 결국 우리는 생존해야 되잖아요. 절대 크게 까먹어서 안 됩니다. 그래서 레버리지 항상 조심하시고 투자를 하시더라도 분할로 나눠서 사셨으면 좀 좋을 것 같고, 연세가 많다고 해서 공부 못하는 건 아니잖아요. 매번 바뀌죠. 모든 세상은 바뀌고 트렌드도 바뀌고 하니까 꾸준히 공부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요즘엔 좋은 게 이 작은 돈으로 AI가 내 인턴 역할을 하잖아요. 옛날 같으면 여러분들이 만약 세무 상담 받거나 누구한테 뭘 도움을 요청하려면 꽤 돈이 많이 들어요. 사람한테 물어보는 게 돈 제일 많이 들거든요. 근데 이제 AI가 그걸 해줘요. 옛날에는 AI가 좀 쓰기가 어려웠던 게 얘네가 거짓말을 많이 해요. 근데 요즘에는 되게 이제 학습을 많이 하다 보니까 제대로 된 정보를 많이 알려줍니다. AI를 활용하는 게 제일 값싸게 노후 대비할 수 있는 방법 아닌가. 마지막으로 당연히 건강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건강 관리도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